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사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3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들 밥 해주고 시장도 혼자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젓가락질도 힘들어지고 며느리 이름도 가끔 깜빡해요. 병원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나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고, 순자 할머니,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어머님이 70대 중반에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시고 손발이 자꾸 떨려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뭐라고 소개해드려야 할까요? 저는 30년 동안 우리 몸속 작은 세계를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포 속 택배 기사 이야기는 숭자 할머니 같은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TV입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배 기사요? 우리 몸속에? 네, 여러분 혹시 택배 기사님이 파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한 약, 음식, 생필품 아무것도 제때 안 와서 난리가 나죠. 맞아요. 요즘 택배 없으면 정말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도 정말로 택배 기사가 있어요. 이름이 키네신이라는 단백질인데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이 5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뇌에서 몸으로 가는 신호가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신호가 막힌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키네신인가요? 네. 키네신이라는 작은 단백질이 뇌에서 손발로 가는 메시지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고장나면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이미 늦었지만 다른 분들은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잖아요. 순희 씨, 그럼 이 키네신이 정확히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마다 아주 작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사람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세포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배달하고 다녀요. 정말로 걸어 다녀요? 정말로요. 마치 우리가 길을 따라 걷는 것처럼 키네신도 세포 안 미세 소관이라는 길을 따라 두 다리를 번갈아 내디디며 걸어요. 그러면서 등에다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와, 그럼 진짜 사람 축소판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작은 친구가 자기 몸무게의 몇백 배나 되는 짐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70kg인 사람이 코끼리를 등에 업고 마라톤을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키네신이 고장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인데요. 75세에 갑자기 젓가락을 못 드시게 되셨어요. 처음엔 손목이 아픈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병원 여러 군데 다녀봐도 뼈나 관절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니 뇌에서 손으로 가는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다행히 키네신 이야기를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규칙적인 식사, 일찍 자기. 6개월 후에 젓가락질이 다시 가능해지셨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손주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게 되셨죠. 와,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키네신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키네신은 우리가 돌봐줄 수 있어요. 마치 화분의 꽃을 정성껏 키우는 것처럼요. 자, 여러분, 퀴즈 시간입니다. 순희 씨도 함께 맞춰보세요. 우리 몸속 키네신이 1초에 몇 걸음 걸을까요? 아이고, 세포 속이니까 10걸음? 20걸음? 땡!
정답은 무려 100걸음 이상입니다. 정말요? 그럼 완전 올림픽 선수네요. 더 놀라운 사실, 키네신 한 마리가 평생 걷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래요. 어머나, 우리 몸속에 그런 마라톤 선수들이 살고 있었다니.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건 키네신이 길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GPS보다 정확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키네신은 화물에 붙어 있는 주소 라벨을 읽을 수 있어요. 마치 택배 기사가 송장을 보고 정확한 주소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수만 개의 키네신이 동시에 움직여도 서로 충돌하거나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이영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세요? 69세에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워낙 의지가 강한 분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손주들과 퍼즐 맞추기, 일기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밤 10시에는 무조건 주무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셨어요? 1년 후 검사에서 인지 능력이 오히려 좋아졌대요. 지금은 손주들 도시락도 싸주시고 동네 어르신들께 건강미법도 전파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런 변화가 키네신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영숙 할머니가 하신 모든 활동들이 우연히 키네신을 도와주는 일들이었던 거죠. 사실 키네신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직접 본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들이요? 인천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키네신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셨어요. 그럴 수가... 그럼 키네신만 정상이었다면? 적어도 그렇게 빨리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키네신이 뇌 청소를 제대로 했다면 속도를 늦출 수 있었거든요. 근육 쪽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춘천의 한 할머니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져 자꾸 넘어지셨어요. 병원에서는 근육 노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키네신이 근육세포에 영양분을 못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다행히 키네신을 도와주는 운동을 배우셔서 6개월 만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등산도 하세요. 그럼 희망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겠네요. 물론이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광주에 사시는 박영철 할아버지 사례예요. 어떤 분이세요? 77세에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져 가족들이 요양원까지 알아봤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우연히 TV에서 뇌운동 프로그램을 모시고 한번 해보자 하셨어요. 뭘 하셨는데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셨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8개월 후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1년 전보다 점수가 높아졌대요. 지금은 손주들과 장기도 두시고 어르신들께 태극권도 가르쳐주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태극권이 키네신에 좋은 이유가 있나요? 태극권 같은 천천히 하는 운동은 키네신에게 딱 맞는 속도예요. 너무 격렬하면 지치지만 태극권은 키네신이 꾸준히 일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순희 씨, 일상에서 키네신을 도와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아침 햇볕 쬐기예요. 아침 햇볕을 받으면 생체 시계가 정확해지고 키네신도 활발해져요. 햇볕이 키네신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매일 아침 15분만 햇볕을 쬐면 일할 시간이다 하고 깨어나요. 음식은 어떤 게 좋을까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의 오메가3가 키네신의 연료통을 채워줍니다. 다른 음식은요? 견과류도 좋아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히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다만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키네신 때문에 가족 관계가 좋아진 사례도 있나요? 있어요. 전주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 가족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기억력이 나빠지면서 가족들과 자꾸 싸우게 됐대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아까 분명히 말했는데 왜 또 물어봐? 이런 식으로요. 가족들도 힘들고 할머니도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키네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족들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할머니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뇌 속 택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 가족이 할머니의 키네신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손자는 퍼즐 맞추기, 손녀는 요리하기, 며느리는 산책. 가족 모두가 응원팀이 된 거예요. 결과는 어땠어요? 6개월 후 할머니가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대요. 키네신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들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정리한 SOS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주 넘어지거나 비틀거림. 둘째, 젓가락질이 어려워짐. 셋째, 같은 질문을 반복. 넷째, 만성 피로. 다섯째, 감정 조절 어려움.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생활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검사받아야 해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좋은 치료법들이 나올까요? 물론이죠. 서울대병원에서 키네신을 활성화시키는 주사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치매 초기 환자에게 맞으면 뇌의 청소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주사 한 대로 그런 효과가? 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키네신 로봇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몸속 키네신처럼 움직여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정말 SF 영화 같네요. 이제는 SF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마 우리 손주들 세대에는 오늘 키네신 로봇 주사 맞으러 간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몸속 작은 택배기사 키네신의 이야기였죠. 박순자 할머니의 사양부터 희망적인 회복 사례까지. 키네신은 우리가 돌봐줄 수 있어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 작은 습관의 변화로요.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 키네신 지킴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키네신들 오늘도 고생 많아 라고 인사하고 밤에는 오늘 그 수고했어 라고 감사 인사를. 키네신들도 분명 답할 거예요. 내일도 열심히 일할게요 라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키네신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모두 키네신과 함께 행복하세요.